자, 리플이 갑자기 큰 변동이 있었죠? 단순히 중동 전세 완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방아쇠였고 그 뒤에 숨겨진 흐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입니다. 자, 먼저 리플 가격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6월 24일 기준으로 리플이 2.17달러까지 올랐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1.9달러대에서 박스권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훅 2달러를 넘겼습니다. 이거 단순한 반등이 아니거든요. 그 배경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시장의 배경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발표, 즉 중동 리스크 완화라는 글로벌 뉴스가 있었고 그걸 기점으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에 들어갔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오르긴 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유독 강하게 튀어오른 게 리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급격한 유입 때문입니다. 리플의 선물 계약 오픈 이자가 37억 6천만 달러를 돌파했고 거래량도 10% 넘게 증가를 했어요. 이건 단기 트레이더 움직임이 아니죠. 기관급 자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눈치 빠른 자금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던 거죠. 자, 두 번째 호재.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터졌죠. 리플 공동 창업자 아서 브리토. 이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은 리플의 공동 창업자이자 기술 설계자로 2009년 이후 거의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야말로 백그라운드의 핵심 인물이죠. 그런데 이 인물이 무려 14년 만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그런데 그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리플이 바로 9% 급등했죠. 시장에서는 단순한 트위터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 이제 뭔가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나? 이제 진짜 리플이 뭔가를 준비하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올라온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플의 가격은 기술적인 이슈보다도 신뢰와 방향성의 재확인에 따라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트윗은 바로 그 신호를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자금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최근 며칠 사이 고래 지갑의 리플 보유량이 35% 이상 증가를 했어요. 단 하루 동안 약 8억 달러 규모의 리플이 고래 지갑으로 유입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큰 손들이 조용히 리플을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트위터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리플이 2.1달러를 돌파했다. 이제 100만 장자 탄생이 머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극적인 멘트일 수 있죠.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강한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소 투자자들이 리플을 거래소에서 인출하고 장기 보유 지갑으로 전송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오르는 코인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 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나왔죠. 더 크립토 베이직이라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시나리오인데요.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2028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리플은 현재 가격 대비 220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갑자기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쉽죠? 하지만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거가 꽤 논리적이에요. 첫 번째, 디지털 송금 시장에서의 리플의 점유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 현재 리플렛은 전 세계 50개국 이상 300개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동 구조예요. 리플은 송금 속도와 확장성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구조거든요. 자, 세 번째, CBDC와의 연결성. 이미 여러 중앙은행 프로젝트에 리플렛이 테스트 단계로 참여를 하고 있죠. 즉, 이제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국가 단위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 보유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혜택을 받는 시대입니다. 최근 카르다노 기반 미드나이트 프로젝트에서 리플 보유자를 포함한 에어드롭 이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글레이셔 드랍, 보상은 나이트 토큰,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리플,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을 지갑에 들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리플이 단절된 독립 생태계가 아니라 다른 메이저 체인과 연결된 중심 역할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가치 네트워크 안에서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리플은 아직 SEC랑 싸우는 거 아니었나요?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리플은 사실상 소송의 본질적인 위험은 대부분 해소된 상태예요. 지금은 기관 간 거래에 대한 일부 조율만 남은 상황입니다. 즉, 법적 리스크는 거의 끝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고래들과 기관들이 리플을 서서히 매입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전체 흐름이 가격, 내부 인물, 데이터, 기관, 커뮤니티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것. 이게 리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런 흐름은 뉴스에 다 뜨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 다들 관심 없을 때, 그때가 기회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종목 하나만으로 시장을 해석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은 그림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정 통화,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자산 시장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 금융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는 흐름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투기꾼이 아니라 진짜 투자자로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를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코인의 가격이 치솟고 SNS, 유튜브, 커뮤니티가 전부 그 얘기로 도배되죠. 그런데 정작 그 타이밍에 수익을 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미 조용할 때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을 정보와 분석으로 먼저 알아챈 사람들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급속도로 성장 중인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조용한 변화의 시작을 알아보는 것. 그게 진짜 투자자의 감각이고 전략이거든요. 이 시장은 매번 그래 왔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조용하게 오고 대부분은 그 흐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뒤늦게 따라가죠. 과거 이더리움도 그랬습니다. 속도 느리다, 수수료 비싸다, 외면받던 코인이 디앱, 디파이, NFT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기반 자산으로 올라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기술과 구조, 실사용이라는 기반이 깔린 자산들은 조용히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걸 읽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고 그 중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뉴스가 단기 반등용인지, 어떤 데이터가 구조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대신 해드리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판단하고 함께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정보방을 개설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의미 있는 흐름만 추려서 구독자 여러분이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시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도 적어 두었습니다. 이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정보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진짜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흐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판이 깔리는 첫 움직임,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